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드디어 3단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온라인 수업 시작할 때만 해도 1단원 끝나면 너희들 등교 계약해서 만날 수 있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2단원이 지나고 벌써 3단원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 그래도 27일 날 등교 계약을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미뤄지지 않겠죠. 자, 3단원은요 운동과 에너지예요. 그래서 속력, 속력의 뜻, 그리고 등속운동. 등속운동은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에요. 같을 등. 그리고 자유낙하 운동은요,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이에요. 그거랑 그 다음에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109쪽을 살펴봅시다. 오늘도 짧게 끊어봅시다. 109쪽을 보세요. 자, 109쪽을 보면요. 속력이 일정하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할까? 하고 이제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운동이 뭐예요? 막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이런 거 우리가 운동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과학에서 뜻하는 운동은요.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것, 그것을 과학적으로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할 때 우리는 물체가 운동한다라고 과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운동이라는 게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건데요. 빠르기라는 게 있죠. 어떤 물체는 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곳을 이동을 했고 어떤 물체는 같은 시간에 더 적은 거리를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빠르기가 뭐가 빠르다, 느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는 물체는 빠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빠르기를 비교하는 속력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해보기 있죠? 발표해보기. 여기 이제 누가 더 빠를까라는 게 있는데요. 빠르기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윤재와 윤재와 제나가 있는데요. 자, 1번을 봅시다. 1번이니 이게? 요거 어쨌든 선생님 지금 마우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윤재는요 100m를 달리는데 17초가 걸렸어요. 좀 빠른가? 제나는요 100m를 달리는데 15초가 걸렸어요. 굉장히 빠른 여학생이네요. 누가 더 빠를까요? 그렇지. 이거 못 맞추는 친구 없겠죠? 제나가 더 빠르죠? 같은 거리를 이동을 하는데 더 시간이 짧게 걸린 사람이 더 빠르기가 빠른 거죠. 그 첫 번째 경우는 거리가 같을 때 그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 시간을 비교해서 빠르기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경우는요. 말은 1분에 400m를 달렸고요. 타조는 1분에 900m를 달렸어요. 자, 이때는요. 이번에는 시간이 똑같은 거예요. 걸린 시간이 똑같을 때 누가 더 많은 거리를 이동을 했는지를 비교를 해서 빠르기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말과 타조의 빠르기를 비교를 하면요. 말은 1분에 400m를 달렸고 타조는 1분에 900m를 달렸으니까 타조가 엄청 빠르네요. 타조 굉장히 빠르네. 겁나 빠르네요. 1분에 900m 나가다니. 자, 그렇게 해서 이 두 개를 지금 왜 놔뒀냐면요. 첫 번째 경우는 거리가 같은데 걸린 시간을 비교해서 빠르기를 비교를 했고요. 두 번째는요. 시간을 똑같이 했을 때 누가 더 많이 이동을 했는지를 가지고 빠르기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이 다를 때 이렇게 좀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죠. 1번 답을 1번. 자, 윤재와 제나 중 누가 더 빨라요? 그리고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제나가 더 빠르죠? 어떻게 하냐면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제나가 윤재보다 짧기 때문에 제나가 더 빠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 쓰세요. 2번. 말과 타조 중 누가 더 빨라요? 타조가 더 빨랐죠.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그치. 같은 시간 동안 타조가 말보다 더 먼 거리를 이동했기 때문에 타조가 더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요. 넘어갑시다. 이렇게 기준이 다르니까 어떤 거는 더 시간이 숫자가 적은 게 더 빠른 거고 어떤 거는 숫자가 더 많은 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준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속력을 비교할 때, 빠르기를 비교할 때 같은 기준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속력에서는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냐면요.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요. 어떤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거리를 이동했는지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빠르기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속력의 뜻은요. 단위 시간 동안 시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를 우리는 속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많이 이동을 했으면 걔는 빠른 거고요. 같은 시간 동안 조금 이동했으면 걔는 속력이 느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빠르기를 비교를 하기로 합니다. 기준은 시간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빠르기를 비교할 때. 자, 그래서 시간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속력의 공식이 어떻게 돼요? 걸린 시간 분의 시간이 기준이 되니까 항상 기준이 되는 게 분모로 들어가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단위 부피당 얼마만큼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느냐가 되기 때문에 단위 기준이 되는 게 분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속력 역시 걸린 시간 분의 이동한 거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속력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고요. 잘 보면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잖아요. 그래서 단위가 중요한데요. 이동 거리의 단위는 미터, 킬로미터, 센티미터, 그 이상도 있겠고요. 그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리의 단위는 미터, 킬로미터 등등을 씁니다. 우리가 통상 미터를 가장 많이 쓰기는 해요.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의 단위는 세크, 초, 미닛, 분, 아워, 시간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 세 가지 모두 그 단위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미터 퍼 세크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속력의 그 단위가 킬로미터 퍼 아워가 되기도 해요. 어쨌든 거리의 단위와 시간의 단위를 적절하게 쓰면 되겠어요. 단위 환산할 때는 환산을 잘 맞춰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속력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너희가 주의해야 할 거. 자, 요거는 화면을 잠깐 봅시다. 짜잔. 자, 속력을요. 여러분, 속력을 우리가 방금 구하는 공식을 배웠죠?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공식을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공식이 나온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단위 시간당 얼마나 이동했느냐 이게 속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걸린 시간 분에 이동한 거리가 바로 속력이 되는구나 라고 이제 기억을 꼭 해야 합니다. 이제 이거는 무조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너희도 고등학교 가서 물리 시간에 이런 거 계속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고요. 자, 여기서요, 이거를 너희가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고요. 적어 놓으세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됩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너희가 이거를 그 공식을 환산을 해서 계속 쓰일 때가 있을 거예요. 특히 고등학교 가면요. 물리 시간에 이거 기본으로 알아둬야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앞 칠판에 쓴 거를 여기다가 적어 놓고요. 자, 근데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많은 물체들은요. 계속 어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속력이 바뀌는 게 많아요.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우리가 흔히들 타고 가는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빠르게도 갔다가 천천히도 갔다가 브레이크도 밟았다가 악셀도 밟았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속력이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속력이 변하는 물체를 우리가 평균 속력이라는 걸 구하거든요. 얘가 처음엔 빨랐다가 나중에 느려졌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속력이 어느 정도였다라고 평균 속력을 구하거든요. 자, 어려워하지 마세요. 평균 속력 구하는 공식 속력과 똑같습니다. 총 걸린 시간 분의 총 이동한 거리를 생각하면 이게 바로 평균 속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어떤 물체가 5초 동안 10m를 이동했어요. 이 물체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속력 어떻게 구해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시간 얼마예요? 5초니까 5세크. 거리는 10m. 속력 어떻게 돼요? 약분하면 2 되겠고, 단위는요. 거리를 미터 썼고, 시간을 초를 썼으니까
2m/s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봅시다. Q1, Q2 두 번째 문제 풀어봅시다. 자, 표로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표로 주어질 때가 있어요. 시간은 0초, 2초, 4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리는요, 이동한 거리는요, 0m, 30m, 60m 이렇게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이 물체의 평균 속력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해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총 몇 초 걸렸어요? 총 4초 걸렸을 때 몇 미터 이동했어요? 총 60m 이동했어요. 이거 나누면 어떻게 돼요? 4, 1은 4, 15 단위는요. 거리는 미터를 썼고 시간은 초를 썼으니까 15m/s가 됩니다.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속력은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이거 뭐예요? 요렇게 해서 속력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요렇게 평균 속력을 구하는데요. 우리 주위에 아까 선생님이 대체적으로 물체가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하는 게 있어요. 자, 시간이 지나도 속력이 변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속력으로 운동을 하는 물체가 있어요. 이처럼 물체가 운동할 때 속력이 변하지 않고요. 항상 일정한 속력을 가지는 운동을 우리가 등속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같은 등, 속력. 속력이 같은 운동, 속력이 일정한 운동. 어떤 게 있냐면요. 에스컬레이터, 컨베이어,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타본 적 있죠?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그러지 않잖아요. 탔을 때부터 쭉 같은 속도로 이동하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컨베이어 이런 거 이제 그 공장 같은 데서 이제 막 물건 같은 거 막 찍을 때 이런 이제 요걸 많이 볼 수 있죠. 이것도요 계속 같은 속도로 와요. 그래서 작업자가 이렇게 같은 속도로 이렇게 막 할 수 있잖아요. 무빙워크 이런 거 공항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이것도 같은 속도로 쭉 가요. 이게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한다면 여기 사고가 일어날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쭉 계속 같은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를 우리가 등속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등속 운동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등속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111쪽. 자, 탐구. 자료해서 탐구. 별표 하세요. 이거 여러분들 계약하고 등교 계약하고 나면요. 수행평가 볼 거예요. 등속 운동의 특징 알아보기. 요거 수행평가 볼 거예요. 자, 다음 그림은요. 무빙워크 위에 있는 사람의 위치를 1초마다 나타낸 거래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의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자, 0초에서 이 사람이 출발을 했는데요. 0초일 땐 요 위치에 있었고요. 1초일 때는 이 위치에 있었고요. 2초일 때는 요 위치에 있었고요. 그때그때를요. 계속 찍은 거예요. 찍어서 이렇게 다 합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사진을 찍는 어떤 기계가 있어요. 다중섬광 장치라고 해서 같은 시간 간격 그 장치에다가 시간을 입력을 해놓으면 그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나중에는 그때 찍은 사진이 한 장에 다 나오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1초 간격으로 그 사람의 위치를 사진을 찍었어요. 자, 찍었더니 결과를 한번 봅시다. 그 결과를 이렇게 표에 쓰게 되어 있는데요. 자, 보세요. 0초일 때는 이거 안 움직였죠? 이동거리도 0입니다. 1초 지났어요. 자, 1초 갑니다. 1초 때 이 사람이 몇 미터 지점에 서 있어요? 그쵸? 여기 숫자를 보면 2라고 돼 있죠? 2미터 지점에 서 있어요. 그쵸? 2m 지점에 서 있고요. 2초 때는 얘가 몇 미터 지점에 서 있어요? 4미터 지점에 서 있어요. 그 다음에 3초 때는 6m에 서 있죠. 6m를 갔다는 얘기예요. 4초 지점에서는 8m 갔고요. 5초 지점에서는 10m를 갔어요. 여러분 이거 표 보고 그대로 쓰는 거예요. 참 그림 보고. 이해되죠? 자, 그러면 1초마다 이동한 구간 이동 거리를 구하고 구간별 평균 속력을 적어보세요. 자, 구간 이동 거리. 오, 바람 겁나 많이 분다. 자, 구간 이동 거리. 0초에서 1초 가는 요 구간에서는요. 얼마나 이동했어요? 총 2m 이동했죠? 이동한 거리를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초에서 2초 구간 이동할 때는
2m에서 4m 이동했으니까 구간 이동거리, 이 구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2m가 되겠죠. 그 다음에 2초에서 3초 이동할 때 얘가 4에서 6m로 갔으니까 얘 이 구간은요 또 2m 이동을 했네요. 3초에서 4초 갈 때도 2m, 4초에서 5초 갈 때도 2m 이동을 했어요. 여러분 요까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구간에 속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1초 이동하는 동안에 1초 걸리는 동안에 2m를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니까 1초 이동하는 동안에 2m 이동을 했어요. 1초 동안에. 그러면 속력은 2m/s가 되겠죠. 여러분 알겠어요? 1에서 2 갈 때도 이 구간에, 그 다음 구간에서도 계속 속력은 어떻게 돼요? 1초 동안에 2m 이동했으니까 여기도 2m/s, 여기도 2m/s, 쭉쭉 계속 2m/s겠죠. 여러분 이해되나요? 이해되겠죠? 이해 안 될 거 없죠?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이거 아까 쌤이 쓴 거고요. 그 다음 거를 보면요. 2번. 그 다음 것도 구간 이동거리 계속 다 2m씩 이동을 했고 평균 속력을 구했더니 2m/s였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낼 거예요. 자, 요거를 바탕으로 그래프로 나타내는데요. 자, 첫 번째 그래프는 X축이 시간이에요. 항상 여러분 그래프가 나오면 X축과 Y축이 무엇인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그래프고요. 두 번째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예요. 자, 첫 번째 그래프부터 봅시다. 시간은 1초 간격이죠. 1초, 2초, 3초, 4초, 5초. 그때 이동거리. 1초 동안에 2m 이동했잖아요. 2초 동안에 4m 이동했잖아요. 3초 동안에 6m 이동했잖아요. 그 표 봤죠? 요걸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죠? 1초 지나는 동안 2m까지 갔고요. 2초 지나는 동안 4m까지 갔고요. 3초였을 때는 6m에 있었고요. 4초일 때는 8m에 있었어요. 요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선으로 이어봤더니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요거 이해돼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속력의 그래프는요. 첫 번째 구간에서 2m/s였어요. 두 번째 구간에서도 2m/s. 계속해서 2m/s였어요. 요거 알겠죠? 자, 이 그래프 매우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가 뜻하는 게 뭐냐면요. 등속운동에서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는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지 막 이상하게 증가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정하게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리고 시간 속력의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 속력은 변함없이 일정하다. 이것이 바로 등속운동의 그래프가 되겠어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기억하고요. 여러분 여기 그래프 그린 다음에 이 그래프 둘 다 별표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사람의 이동거리와 속력은 시간에 따라 각각 어떻게 변하는가? 자, 이동거리는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했어요? 이동거리는 시간에 따라 점점 증가했죠. 자, 2번, 3번에 써야 해요. 자, 2번 사람의 이동거리와 속력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했죠? 이동거리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했고요. 속력은요.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했죠. 이게 바로 등속운동이에요. 자, 3번. 자, 등속운동의 특징은 무엇인가 설명해보자. 이거 별표. 등속운동의 특징 뭐예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해요.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게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3번 별표하세요. 3번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등속운동의 그래프까지 공부를 했고요.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요. 등속운동하는 물체는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시간에 따른 속력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이거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요. 또 중요한 거.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곧 속력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속력은요, 시간분의 거리인데요? 그렇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예요. 자, 이 지점에 있는 어떤 물체의 속력을 알아본다고 합시다. 얘의 시간이 여기 어떤 몇 초라는 게 나오겠죠? 그리고 얘의 이동거리는 여기에 얼마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시간, 이 x축의 변화량이 시간이 되겠죠. y축의 변화량이 얘의 이동 거리가 되겠죠. 시간분의 거리가 얘의 속력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기울기 구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은 바로 기울기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등속운동 그래프에서 등속운동의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곧 속력을 나타내는구나. 이거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시간 속력 그래프는 등속운동이니까 너무 쉬워요. 속력이 변하면 안 돼요. 등속, 속력이 일정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넓이가 바로 이동 거리를 뜻하네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 거리는요. 너희들 화면에 볼까? 아까 쌤이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한다고 했죠. 자, 여기가 만약에 어떤 10초라고 칩시다. 10초. 10초 동안에 이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10초 동안 시간 곱하기 거리, 시간 곱하기 속력 해야 되잖아요. 속력이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x축에 요만큼 아래 이거 10 곱하기 여기 뭐 어떤 숫자가 있겠죠.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잖아요. 그쵸? 거리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했더니 이게 결국 뭐가 돼요? 이 면적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는요. 넓이가 곧 이동 거리가 됩니다. 요거 중요해요. 요거를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거 등속운동 시간 거리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력을 나타내고요.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는요. 직선 아래 넓이가 이동 거리를 나타낸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요거를 기억해 놓고요. 자, 플래시 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합시다. 이거 뭐지? 등속 운동하는 물체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같으므로 물체가 이동한 전체 거리는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따라서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 거리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모양이 됩니다. 다시 보기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 등속 운동하는 물체는 속력이 일정하므로 시간 속력 그래프는 시간축과 나란한 직선이 됩니다. 요거 알겠죠? 요거는 자 봅시다. 전동차를 타고 1.5m/s의 빠르기로 등속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빈칸 채워볼까요? 등속운동이에요. 등속운동이면 20초, 40초, 여기는 60초겠죠? 그리고 여기가 30, 여기가 90이라면 여기가 60m가 되겠죠? 등속운동이니까요. 자, 잘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등속운동이에요. 잠깐만. 23분 찍었네. 여러분, 문제 하나만 풀어도 될까요? 요거 하나만 풀어봅시다. 문제. 자, 이거 미리 보기 해서 똑같네. 자, 요거 문제 보이나요, 여러분? 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A, B는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를 나타낸 거예요. 속력을 구해보세요. A의 속력은요, 2초 동안에 120m를 갔어요. A의 속력은 얼마예요? 60m/s가 되겠죠? B의 속력은요, 2초 동안에 60m를 갔어요. B의 속력은 30m/s가 되겠죠? 그래프의 특징을 한 가지 이상 서술하래요. 그렇지. 기울기가 바로 속력이 된다는 것, 이게 바로 특징이 돼요. 이 문제 풀 수 있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끝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속력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증가하는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